한 노동자의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굉장히 역사적인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돌아가신 노동자 A씨의 이야기인데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늘 가던 그 길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겠죠. 아마 집에 가면 가족들이랑 저녁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늘 똑같고 너무나 평범했던 그런 퇴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평범했던 퇴근길이 그의 마지막 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A씨가 매일 다니던 이 퇴근길, 사실은 보이지 않는 위험이 곳곳에 숨어 있었어요. 도로 바로 옆이 무려 6m 깊이의 하천인데 이걸 막아줄 가드레일 같은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게다가 길도 워낙 외진 곳이라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도 누구한테 발견되거나 도움받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A씨의 차가 그만 하천으로 추락하고 만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사고가 나고 이틀이나 지나서야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발견이 너무 늦어서 사실상 돌아가신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의학적으로는 밝혀낼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부터 정말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 내려지거든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출퇴근재해가 뭔지 알아야 하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평소 다니던 길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걸 산업재해, 즉 산재로 인정해서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때요? A씨의 경우 누가 봐도 딱 이 출퇴근재해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죠. 유족들은 정말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절차라고 복잡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결론이 나옵니다. 공단이 뭐라고 했냐면요. A씨의 죽음은 출퇴근 재해가 아니다라고 딱 잘라버린 거예요. 아니, 의학적으로도 원인을 모른다는데 자기들이 멋대로 추측을 한 거죠. A씨가 원래 앓던 심장 질환 때문에 운전 중에 먼저 사망했고 그래서 차가 그냥 하천에 빠진 것뿐이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편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결국 A씨의 가족들은 이때부터 정말 길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여정, 정말 험난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처음 신청했다가 안 되고 다시 심사해달라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위 기관인 고용노동부까지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안 된다는 답만 돌아온 거예요. 정말 사방이 꽉 막힌 심정이었을 텐데 그래도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법원으로 간 거죠. 그리고 마침내 법정에서 모든 것을 뒤바꾸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차갑기만 했던 기관의 논리를 법원이 어떻게 명쾌하게 무너뜨렸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결과는요, 아주 명쾌했습니다. 1심 그리고 2심 법원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위법하다, 즉 잘못됐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와, 드디어 A씨 가족이 완전히 승리한 순간이었죠. 근데 이 판결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법원은 아예 보는 관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공단처럼 운전자 개인한테 무슨 병이 있었나 여기에만 매달린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가드레일도 없는 이 위험한 도로 그 자체에 주목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이런 구조적인 위험에서 사람을 지켜주는 게 바로 이 법의 진짜 목적이라고 본 거죠.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말은 사실상 공단의 논리를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법을 보면요, 산재가 안 되는 경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노동자가 고의로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범죄를 저지르다가 사고가 났을 때, 딱 이럴 때만 예외거든요. 그런데 공단은 A씨가 원래 앓던 병을 마치 A씨가 무슨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취급해버린 거예요. 법원은 바로 그게 잘못됐다고, 그건 부당하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겁니다. 자, 그럼 법원의 논리를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어떤 병이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출퇴근재해가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산재에서 제외되는 건 아까 말했듯이 오직 노동자 본인이 고의로 저지른 일이나 범죄 행위뿐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공단의 결정은 법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무시한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거죠. 아주 명쾌하죠?
그러니까 이 판결은요, 그냥 한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여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건인지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딱 확정된 판결을 우리가 판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고 기록으로만 남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되냐면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다른 모든 기관이나 법원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일종의 룰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결국 A씨 가족의 그 길고 외로웠던 싸움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승리가 된 셈입니다. 노동자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의 기준을 세웠고요.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기관이 엉뚱한 결정을 내렸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긴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마땅히 우리를 지켜줘야 할 국가기관이나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과연 누가, 무엇이 그걸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아마 A씨 가족의 이 이야기가 그 답 중 하나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